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 확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교재에 있던 A102의 K번과 L번, K번, L번 두 개 묶어서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뭐냐면 우리가 확률 학습을 하면서 이제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하지, 그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잘 공부해 놨다면요, 확률쯤이야. 이 수학적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다 서로 달라서 나오는 비율이 같다라는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바로 수학적 확률 값이기 때문에 앞서 공부했던 경우의 수만 잘 돼 있다면은요, 확률의 상당 부분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K번, L번은요, 우리가 이미 앞서 배웠던 순열의 6가지 중에서 뭡니까? 인접순열, 이웃하는 경우. 또 L번은요, 원순열도 약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인접순열 관련된 것들을요, 확률 문제로 낸 것 뿐이다. 자, 출발해 볼까요? A102의 K번이야. K번 맞더니 갑과 을을 포함하여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슬롯이 갑과 을을 포함해서 6명을 일렬로 세워요. 그쵸? 여기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이니까 4명을 세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름표를 붙일게요. 그쵸? 이렇게 6명이 있는 거야. 갑을 1, 2, 3, 4. 그쵸? 갑을 1, 2, 3, 4. 갑을 사이에 한 명이 있을 확률 거래. 그쵸? 일단 일렬로 세우는데요, 갑을 사이에 한 명이 있는 거니까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냐면 인접순열, 이웃하는 경우를요 가지고 와서 경우의 수만 헤아리면 되겠네. 그쵸?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요, 서로 다른 6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분모는요 6팩토리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요. 그쵸?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확률 문제가 아니라 갑을 사이에 한 명이 포함되는, 한 명이 있을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분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만 추가해주면요, 해당 사건 분자 구하는 게 그냥 경우의 수 문제였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관련된 복습 정도로 생각해도 좋아. 알겠냐? 아직 뭐 조건부 확률 이런 거 가기 전에요, 확률 이론으로 들어가기 전에는요, 경우의 수에 관련된 복습 차원이다. 요 분자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요, 갑을 사이에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는 이런 상태지. 그치? 일단 을, 갑 이런 상태, 뭐 이런 거예요. 그쵸? 됐어요. 하여튼 이게 이웃하는 경우잖아요. 그쵸? 이웃하는 경우 떠올려 볼까요? 분자만 구하면 되는데,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웃하는 경우는요, 다리를 이게 묶어요. 그쵸?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일단 구성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묶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태라면 지워버리고. 자, 일단 묶어서 일단 하나로 처리합니다. 봐요. 묶기를 갑, 을 사이에 한 명을 데리고 와볼까요? 여기 한 명 별표 쳐놓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이거? 1, 2, 3, 4 중에서요, 누군가 한 명 끼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묶어주려면 이게 몇 가지? 이게 4가지. 4가지. 그쵸? 됐냐? 4가지. 1이 올 수도 있고요, 2가 올 수도 있고요, 3이 올 수도 있고요, 4가 올 수도 있고요. 맞죠? 따라 4가지. 4가지에다가요, 갑을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을갑 내부 돌려를 먼저 돌려놓을까요? 아니면 좋아. 4가지 한 다음에 좋아. 하나의 케이스 연구합시다. 케이스. 쌤이요, 이 가운데 1번이 오는 이 4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했는데, 봐. 갑, 을, 갑, 1, 을이 있고요. 쭉쭉 4가지가요, 갑, 4, 을. 4가지가 있잖아. 그쵸? 4가지가 있는데 내가 요 케이스만 연구해 볼게. 케이스 연구. 자, 갑을 사이에 1번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놓고서 일단 하나로 처리하고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명 빼놓고 2, 3, 4 갑을 2, 3, 4 이 케이스만 연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거 4개 줄 세워. 하나로 처리합니다. 4 팩토리얼. 됐어.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중에는요, 뭐 이런 것도 있겠고, 하나의 덩어리, 요 새끼가 가운데 끼일 수도 있겠고. 그쵸? 근데 반드시 1번이 가운데 낀 건 맞는데, 갑을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을갑 바뀔 수도 있잖아. 그쵸? 내부 돌려. 갑을 되지만 을갑도 되죠? 곱하기 얼마입니까? 2 팩토리얼 이거예요. 그쵸? 즉, 자, 이런 상태, 갑과 을 사이에 1번 맨이 껴서 1번 사람이 껴가지고서요, 하나로 처리한 다음에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해 놓고 묶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4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2, 4, 갑, 1, 을, 뭐 3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4 팩토리얼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갑을이 자리 바꾸는 건 언제든 가능하니까 내부 돌려 곱하기 2 팩토리얼. 이게 하나의
하나 이런 케이스의 경우의 수죠. 그런데 이런 게 몇 번 반복돼요? 1 가운데가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대로 반복될 거 아니야. 따라서 해당하는 분자에는요 4팩 곱하기 2팩이 하나의 케이스 연구 끝났어요. 그렇죠?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런 게 몇 가지 써요? 1, 2, 3, 4 네 가지가 있다. 그렇죠? 하나의 케이스 연구에서 네 가지 됐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헤아려 쉬운 문제일 때도요 이렇게 헤아려 보고서요 전체 경우의 수 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내용이다. 그렇지? 됐어. 계산합시다. 6팩 4팩 날라가죠. 여기 뭐만 남아요? 분모에는 6 5만 남겠네. 6 5 30인데요 뭐 이거 2 날라가고 3 5 15분의 4요. 네. 그래서 정답은요 15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답은 15분의 4.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름표 붙여 다음에 우리 인접순열 이웃하는 경우에 대한 응용 정도죠. 간단한 응용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 분자 관련된 걸로만 물었으면요 그런 상태에 관련된 경우의 수를 물은 거고 지금은 확률을 물었던 거니까 서로 다른 6명을요 나열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경우의 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다. 그치? 다음 1번 봐. 1번 1번은요 가부를 포함해서 7명이 있어요. 그렇죠? 다음 확률을 구하래. 볼까요? 1번 1번은 갑과 을이 있고요 7명이니까 이름표를 뭐 A, B, C, D, E라고 할까요? 이번엔 뭐 서로 다른 이름표만 잘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총 7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음 확률을 구하라. 1번 7명을 일렬로 세울 때 슬러시 그러니까 7팩토리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서로 다른 7명을 쭉 나열합니다. 7팩토리얼이 분모가 되겠고요. 갑이 을의 왼쪽에 있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잘 봐. 이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요. 갑이 을의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뭐니까 정서순열 정서순열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쵸?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그쵸? 지금 분자에 요구하는 게 뭐니까 일단 7명 다 나열한 것 전체는 뭐 별 문제가 없죠. 7팩토리얼. 근데 해당 사건이 갑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갑이 나온 다음에 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항상 이 7팩토리얼 막 나열한 것 중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분자에 있는 경우의 수는요 갑이 나온 다음에 을이 나와야 된다. 앞서 배웠었던 무슨 순열? 정서순열, 순서가 정해진 순열, 갑포순열 활용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됐어요?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일단 갑을 순서 개무시한 다음에요 7팩토리얼 한 다음에 갑을은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되잖아. 어떻게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쵸? 됐냐? 따라서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전체 경우의 수 7팩토리얼 분의 해당 사건은 뭡니까? 해당 사건은 2분의 얼마다? 7팩토리얼 이렇게 돼서요. 예. 7팩토리얼 나와주면 2분의 1이요? 예.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2분의 1 정답.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예.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풀긴 풀었지만 사실은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의 앞에 있거나 갑이 을의 뒤에 있거나 그렇죠? 항상 저거는요. 예. 2분의 1 상태죠. 그렇죠? 갑이 앞에 있거나 을의 뒤에 있거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요. 지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야? 정서순열 갑포순에서 배웠던 내용이다. 갑 다음에 을이 등장해. 선생님이 걸그룹 얘기하면서 이미 이론 강의 한참 전에 했었어. 그쵸? 됐어. 그래서 정서순열을 활용해봐라. 다음 2번입니다. 2번은요 7명을 원탁에 앉힐 때 갑과 을이 이웃할 확률 이번엔 원순열이네. 그쵸? 자 이번엔 7명을 원탁에 앉힙니다. 원탁에 앉히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일단 한 명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기준 잡아놓고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렇죠? 이것만 잡아주면 돼. 이제 나머지 분자에 올라가는 건요. 우리가 경우의 수 원순열 때 배웠던 내용과 똑같다고 알겠냐?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갑과 을이 이웃하는 거니까 그러면요. 갑을 묶어야겠죠? 갑을 묶어요. 갑과 을을 묶어서 처리합니다. 묶어서 얘네들 기준 잡을게. 일단 이런 상태죠? 자, 이쪽으로 와볼까? 야, 갑을 묶어놓고서요. 이걸 한 명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로 처리해서요. 갑을 A, B, C, D 이렇게 몇 개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알겠어요? 6명을요 원탁에 앉힌다 생각하세요. 근데 기준 잡아야 되는데 갑을 일단 이렇게 기준 잡아놓고 얘는 좀 특별하니까 갑을 이렇게 잡을까요? 갑을 기준 잡아놓고 이제는요 나머지 5명을요 선착순 뛰어 오른쪽으로 뛰어 하면은요 5팩토리얼 됐습니까? 5팩토리얼인데 갑을이 어떻게 돼요? 자리 바꾸는 건 용서가 되잖아. 그치? 갑을이건 을갑이건 상관없잖아. 그쵸? 따라 내부 돌려 하나로 취급한 다음에 내부 돌려 이웃할 때 기억하죠? 따라서 자 분자에는요 일단 갑을 기준 잡고 쭈르륵 나머지 A, B, C, D 앉히는 게 5팩토리얼
그런데 이제 값을 내부 돌려 자리 바꾸는 게 용사되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 이게 분자입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경우의 수를 물었으면요. 위에 것 저게 정답이고요. 지금은 확률을 물었으니까 계산을 할까요? 5팩 6팩 나눠주면 6분의 얼마니까 2가 되겠구나. 마다 3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됐어요. 자 이렇게 앞서 배웠었던 뭡니까? 순열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뭐예요? 예. 인접순열,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뭡니까? 정서순열, 순서가 정해진 경우 또는 원순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경우의 수를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 와 역시 경우의 수가 확률 통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구나. 이해 갔죠? 잘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경우의 수를 철저하게 마스터하세요. 거기만 다 맞으면 확통은 다 맞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